네, 안녕하십니까. MTNW 김선윤입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회복을 조금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좀 답답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실적이 좋은들 오르질 못하니까 떨어지기만 하니까 이런 상황들이 답답한데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실적 회복이 굉장히 개선이 큰 종목들, 하반기 때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로 제가 꽉 채워놨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요, 하락이 심해도 결국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시장 추석 지나고 나면요, 뉴욕 증시의 거래일을 한 3거래일 정도 봐야 돼요. 근데 뉴욕 증시의 최근 들어 하락 흐름에서 보건대 저는 일정 부분 되돌림 현상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 동시만기 자리와 그리고 아마 좀 다음 주 특히나 내일 자리가 바닥자리, 단기 바닥자리 인식이 될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반짝이는 움직임 자체를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좀 큰 종목이지만 하반기 때 강판값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벌써 강판값 인상을 시작했고요. 크게 올렸어요. 아직 국내 업체들이 올리지 않았는데 조만간 올릴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매출 확대 포인트가 크게 잡히는 종목이고 역시나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미 눈에 뻔히 보이지만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려보죠. 자, 일단 AS부터 할게요. 코오롱 플라스틱부터 할 건데 이게 오늘 장 초반에 급등을 하면 출발했어요. 추천을 드린 지 얼마 안 됐죠.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7월은 아니고 이건 이전이고 다시 추천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좀 잘 가고 있는데 며칠 전에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4, 5일 됐나요? 자, 근데 오늘 급등이 좀 나오다가 빠졌는데 어제 이제 이슈가 좀 나왔어요. 어떤 이슈냐면 포르쉐 쪽에다가 POM 관련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납품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갔어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슈 자체를 계속 고민을 해보자면은 가볍고 튼튼하고 그러니까 고급 차량 쪽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전기차 마찬가지고요. 이슈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게 시장만 조금만 도와준다면 상승폭 자체를 좀 더 빠르게 볼 텐데 안타까운 건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요 자리 있잖아요. 5월 달, 6월 달에 시장 급락하기 직전의 상황들 한 14,000원 정도 자리인데 여기까지는 1차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우선은 차분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올라갈 거예요. 요 자리 있잖아요. 8월 달에 고점 자리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메꿀 겁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보면은 심택을 좀 AS를 할게요.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렸다가 바로 얻어 터졌어요.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고 이게 조금 PCB 관련주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하반기 때도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반기 때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상반기 실적 자체가 이미 작년치 실적이 영업이익 자체가 맞먹어요.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런데 주가가 속절없이 흘러내립니다. 차트를 좀 깨는 듯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걱정들을 하시는 흐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죠? 깨는 모습이죠. 자, 근데 주봉상으로 좀 보건데 저는 그래도 아직은 이 종목 크게 살아있다고 판단을 하는 게 주봉상 라인은 이전부터 깨고 내려간 포인트에서 나왔지만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밀려 내려가잖아 이런 식으로요. 이 자리에서 보통 약간 밀리더라도 바로 회복을 합니다. 시장이 조금만 회복하면서 바닥을 확인해 주면요. 바로 회복을 합니다. 바로 회복을 할 경우 어디까지 바로 튀냐면 여기 한 중단 라인에 해당하는 4만 원 눈에 들어옵니다. 4만 원. 4만 원까지는 웬만하면은 상승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자리에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겁먹지 마시고 조금만 여유를 갖고 보세요. 저는 시장이
9월 달 말까지 해서 10월부터 초까지 좀 상승을 한다고 보거든요. 막바지 들어가서 11월, 12월 때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9월 달 시장 FOMC 시작하면서 또 금리 인상 이슈가 있지만 그 상황 자체가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은 반등 흐름을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B 관련주도 하반기 실적 훨씬 좋아요. 여기서 반등 분명히 나올 겁니다. 코리아 소프트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 다음은 에코프로 HN이에요. 수익률은 엄청나게 낮다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수익은 65%까지 났던 종목인데 여기서 추천드렸고 급등 나왔고 보통 여기서 매도 사인을 안 드렸지만 알아서 매도 하셨을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봅니다. 왜요? 장대 음봉 나온 팟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 어젠가 그젠가 추천드렸죠. 추천드리고 다시 돌려 세우고 있어요. 오늘도 2%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N을 설명을 드렸던 것은 제가 이거를 기회를 엿보고 있었잖아요. 상승 줬어요. 많이 갔죠? 자, 이 자리에서 하락은 속절없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 포인트 포착이 좀 됐고 역시나 올해 뭐 짧지만 아직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에코프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환경적으로, 온실가스 쪽으로 국내 최고의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상승을 주는 흐름이 나와요. 돌려 세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전고점 넘어가는 포인트 나와주면서 10만 원 이상을 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보면 되게 고점이지만 여러분들 주봉으로 이 종목 보면요. 여기에 있어요.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어요. 자, 추천드렸던 모든 종목들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이 나는 종목들이 95% 이상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 종목 이런 큰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의 요 반짝거림 한번 요게 65%였어요. 요게 조정 나오고 다시 가면 제가 10만 원 정도 1차로 본다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정리하셨던 분들 제가 추천드렸던 상황 맞춰서 매수 대응하셨다면 벌써 수익이 몇 %가 나오고 계실 겁니다. 그죠? 잘 가져가시길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또다시 이 종목 어버브 반도체. 네. 시장이 안 좋아도 빠지지 않고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을 하고요. 어제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역시나 좋은 종목 추천드리고 수익이 많이 났어요. 여기서 추천드렸죠? 가만히 있다가 팡 갔고 장대 음봉 때 파시라 말씀드려요. 이날이었겠죠? 보통 이때 파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사인 드렸고 좋은 모습이 나와요. 역시나 뭐예요?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추가 흐름에 대한 기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대형 N자형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큰 흐름에서 보건데요. N자형 파동으로 이런 포인트 나옵니다. 이 그림 나오는 거고요. 이 바닥에서 라인이 잡혔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딱 사인을 드렸던 거죠. 이 라인 돌파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가더라도 한 1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시도가 나올 겁니다. 전제 조건은 시장이 좀 회복을 해줘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요, 여러분. 시장 자체를 보면 굉장히 안 좋은데 다른 종목들은 막 올라가는 게 있어요. 완전 테마성, 그죠? 뭐 이슈, 잡주라 표현을 할게요. 그런 종목들, 누가 건드리는 종목들만 간단 말이에요. 거기만 가요. 근데 실적주들은 잘 안 가는 경향이 있어요. 실적이 아무래도 주가가 안 가요. 그런데 시장이 돌아오잖아요. 이제 그간 막 테마주 올랐던 종목들은 다 떨어져요. 확 떨어지고요. 밀렸었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회복이 되게 빨라지거든요. 그 흐름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심텍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어우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 흐름이 나오고 심텍도 마찬가지 상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나무가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은 좀 밀리긴 하는데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어요. 오늘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뭐 충분하게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나무가는 제가 만약에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은 뭐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정리하셔도 딱히 뭐 더 갈 가능성 충분하게 있지만 이렇게 나무가 보여 계신 분들은 정리하시고
어떻게 해요? 네, 추석 연휴 때 활용하시는 거 아니면 다음 주 시장에서의 종목 대응을 할 수 있는, 많이 밀린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찬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꽤나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AS는 DB하이텍이에요.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요 근래 제일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DB하이텍을 추천드리는 것, 시장 자체가 지금 물적 분할에 대해서 정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한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DB하이텍이 지금 상황에서 계속 우격다짐하면서 물적 분할을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네. 주식 매수 청구권까지 부여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럼 회사에서 아주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만약에 이번 시장에서 물적 분할을 동의할 수가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물적 분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네,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이 물적 분할을 동의를 한다고요? 이건 뭔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정부 정책적으로 태클 거는 걸 국민연금이 건드리면은 뭔가 또 문제가 발생하겠죠. 난리가 나요. 안 맞거든요. 국민연금 정부 정책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거기에 맞춰 저는 이게 조금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상황이 지나면 물적 분할을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기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인적 분할로 진행을 하거나 물적 분할을 아예 안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일단 지금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중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튀어 올라가요. 근데 DB하이텍은 지금 실적 상황을 보자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예요. 주가 상황도요. 말도 안 되게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밀려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다시 회복을 여기까지 해줘야지 해줘도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싼 종목이거든요. 다들 아시는 실적이잖아요. 누차 보여드렸던 실적들. 네, 보세요. 그냥 눈에 나와 있어요. 영업이익 작년 3,991억. 올해 반기 3,947억이거든요. 더블링을 하는 상황인데 매출 한 50% 이상 신장하는 상황인데 올해가 이런 상황이 연출해서 주가 상황이 계속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회복은 분명히 나올 거고 차트 상황, 일봉 상황을 보건대도 현재 구간 자체가 거의 저는 바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나 내일 자리 정도가 아마 당분간 보기 힘든 최저점 자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매력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을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작은 종목은 아닙니다. 네, 현대제철이에요. 자, 현대제철 추천을 드릴 건데요. 차트 상황을 좀 제가 한번 보건데 이게 사실 좀 답답했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조금 움직임 자체가 정배열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역배열로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내려가니까 역배열의 흐름이 좀 나오는 듯 했으나 원래 지켜야 될 자리가 요 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스를 좀 쳐드리자면 6월 하락 자리가 아닌 이상 이 자리 지키면서 반등 흐름을 타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하필 6월 달에 시장이 얻어 터지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6월 달 같은 하락하는 시장 자체가 지금 다시 나올 거라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미 모든 악재가 시장에 쏟아졌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나스닥이 8월 고점, 8월 중반 고점부터요. 지금까지 13%가 빠졌습니다. 나스닥이요. 다우가 10% 빠졌고 S&P도 10% 정도 빠졌어요. 그 상황인데 더 추가 하락이 나온다? 지금부터 만약에 나스닥이 더 빠져버리면 금융위기로 넘어갑니다.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시면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다우도 비슷비슷해요. 현 구간대 이 하단 라인 한번 봐보세요. 살짝 이탈했지만 반등. 자, 다우 볼게요. 다우 보시면 다우 라인 보세요. 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 바닥을 확인하고 있어요. 다우 지수입니다. 바닥 라인 하고.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면은 이제 금융위기로 가는 듯한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 자체 분위기가. S&P 500도 요 똑같아요, 차트. 요 상황이거든요.
나스닥이 조금 더 빠지고 있긴 하지만 반등의 실마리를 생각해봐요. 다우가 이 고점부터 여기까지 10% 빠졌어요. 10% 빠졌는데 더 국내 증시가 이런 흐름을 보인다? 근데 추석 때 생각해보건데 3거래일 봐야 돼요. 그죠? 목요일 저녁 시장 봐야 되고요. 금요일 저녁 시장 봐야 돼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럼 또 우리는 월요일 시장에 월요일 저녁 시장까지 봐야 돼요. 우리는. 뉴욕 증시가 3거래일 흐름을 봐야 되는데 3거래일 동안 뉴욕 증시가 더 내려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락에서의 일부 되돌림 현상은 나옵니다. 거기에 저는 편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은 좀 늦다고 판단을 하고 오늘이나 내일 시장, 이렇게 시원하게 빠지는 오늘이나 내일 시장 자체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져요. 이미 뭐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최근 단기적으로 이슈를 다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이 바닥에서 올려치는 그림을 그려줄 가능성, 그리고 단기 3바닥 포인트가 살짝 나와주는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는 그림이죠. 실적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실적은 얼마나 개선이 큰가. 네. 역시나 작년치 무조건 넘어가는 실적이고 매출도 무조건 넘어갑니다. 자, 근데 제가 강판값, 네. 일본제철이 차량 강판값을 대폭으로 인상을 했어요. 우리나라 아직 안 했어요. 포스코랑 현대제철 손도 안 댔어요. 이거 올 하반기에 무조건 진행합니다. 원자재값 상승도 나와 있잖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강판값 인상이 나오면서 하반기 실적이 철강주들 자체가 또 한 번 더블링을 한다고요. 그럼 그간의 이제 철강주들 흐름이 최근에 재미없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종목들 많죠. 다시 올라가요. 팡팡팡팡. 자, 현대자동차 흐름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충분하게 상승 주면서 올라가면서 이 고점 자리, 이 8월 고점 넘어가는 거 당연한 거고요. 여기 고점 자리 있죠? 이게 언젠가요? 이전에 작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머물렀던 이 자리가 4만 원 좀 넘어갑니다. 이 자리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황을 또 말씀드릴게요. 수급 상황도 보자면 오늘 잘 들어와주고 있는데 보세요. 오늘, 그러니까 그간에 좀 밀어놨었던 흐름들에서 보건데 투신권의 매수가 다시 잡히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꽤나 많은 물량, 그간에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좀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와요. 기관들이 잡아주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보여준다는 거죠. 투신권 잡혔어요, 오늘부터. 이게 또 꽤나 매력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포인트로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과감한 베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도 저는 베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일단 현금 확보도 중요하고 다음 주 시장 보면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금 확보를 하면서 종목에 대해서 무작정적인 손절은 진짜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 대응하지 마시고요. 좀 버티시길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갑자기 화요일 날 시장 들어갔는데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배 아프잖아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차분하게 시장 지켜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바로 이어서 아이린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